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L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템퍼레이처가 기능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깊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향후에 다른 기능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LLM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마인즈 응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다 있고요. 향후에도 가능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글을 업로드해서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인 보게 되면 Understanding on LLM with Python Code, 즉 LLM의 이해를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해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웹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 콘텐츠와 쭉 내려가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코드에 대한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한글도 함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LLM은 Large Language Model, AI의 일종으로 거대한 양의 데이터나 텍스트를 훈련시켜 인간과 같은 랭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LM의 주요 핵심은 컴플렉스 뉴럴 네트워크이며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LM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트랜스퍼 아키텍처이고 이 트랜스퍼 아키텍처는 2017년 구글의 논문에 의해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란 논문에서 이 트랜스퍼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내용 중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이 트랜스퍼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LLM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요약을 한다든가 번역을 한다든가 챗봇을 만든다든가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또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중요한 LLM 모델은 잘 아시는 것처럼 GPT, 챗집 오픈 AI 제품이죠.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감자의 클로우드, 이 정도가 주요 LLM 모델이고, LLM 모델과 다시 말씀드렸죠. 2017년 LLM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LLM 모델의 키 요소를 보게 되면 트랜스포머, 토큰스, 파라미터스,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인퍼런스입니다. 트랜스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LLM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말하며 토큰은 LLM이 작동하는 단어라든가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해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변수로서 어떤 토큰을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프리트레이닝은 트레이닝 과정을 말하며 파인 튜닝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든가 학습을 좀 더 미세 조정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이 LLM 모델을 수행하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실제 값이 아니고 어떤 추정이나 예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한 템포리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쭉 주요 키 핵심 팩터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트랜스퍼이고 이 트랜스퍼 아키텍처 내에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트랜스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텐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트랜스퍼라 함은 트랜스퍼 is a deep learning model architecture. LLM의 주요 핵심 아키텍처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Attention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고 과거에 RNS 모형, 리커런스 모형을 제거시키고 셀프 어텐션을 하는 모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트랜스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 문장 안에 단어들의 릴레이션십을 이해하는 위한 단어로 이를 통해서 어텐션이란 메커니즘을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센턴스 내의 단어들을 파럴렐하게 웨이트를 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답변을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는 실제 인풋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디코더는 결과를 도출하고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빌딩 블록 트랜스포머 쭉 있는데 이 중에 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베딩 레이어는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어떤 워드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 여기인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수적인 리프레젠테티브 그러니까 숫자 형식으로 바꿔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 인코딩이나 하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는 앞에서 말한 RLN과 다르게 단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경우에 나는 위치와 당신을과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프 언텐션이라 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cat sat on the mat before because it was tired. 이런 경우에 이 pay attention이란 기능을 통해서 단어 it은 ca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작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쿼리 키 밸류 이 웨이트 밸류를 활용해서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고 그러면 어텐션은 이 중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밸류에이션 이 웍스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은 방법입니다. 이 모델, 그러니까 LM의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무용의 툴,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The cat sat on the mat because it was tired 했을 경우에 이것을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it이라는 게 cat이 될 수도 있고 dog이 될 수도 있고 human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한 후에 웨이트를 줘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 산식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it은 cat을 확률이 90%가 되고 독이 될 확률은 뭐 0.5%, 휴먼은 10%라는 웨이트를 계산하고 그 중에 웨이트가 제일 높은 90%인 캣이 정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산식을 잠깐 보시면 쿼리 키 밸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자세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크게 네 단계인데, 스코어를 매기고 뭐 스케일링 한 뒤에 소프트맥스를 하면 그중에 확률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이 확률에 대한 벡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잠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 드리면, 우리가 조금 후에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겠지만, 그중에 그 퍼센트가 나옵니다. 소음부터 맥스를 통해 확률을 나왔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확률이 높다 함은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어가 상대적으로 이 전체 문장에서 관련이 높은 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ot for predict next word,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as for measuring relatedness, 관계, 관련성을 파악을 해서 웨이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코드를 편성을 해봤는데, 참, 이 이 코드는 크게 지금 한 8단계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7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1, 2단계는 세팅하고 인풋을 아까 인코딩이라고 한 부분처럼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텍스트를 컨버트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넘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트레이닝에 맞춰서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모형, 뭐 브레인에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형은 크게 인베딩, 아까 아웃풋을 산출하고 어텐션 룰이 적용되고 예측하는 이 세 단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를 실제적으로 4, 5번의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결과값을 만드는 과정이고, 6, 7번이 그 결과에 따른 예측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단계별로 보시면 첫 번째,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윈도우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뭐, 토치가,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부분은 토치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치를 활용하고, 토치 LM 뉴럴 네트워크 펑션을 정의를 한 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경우는 크게 지금 단어는 I love you, cat, dog, hate 이 단어만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며,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인풋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텝 1의 결과를 잠깐 먼저 보시면, 스텝 1을 해주면 이와 같이 부캐브러리는 I love 이것이고, word to index I는 0, love 0 이런 형식으로 워드에 대한 인덱스 매핑을 하는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처럼 prepare training data, 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여기 I love you, I love cat, I love hate dog 이 세가 트레이닝이고, I love에 무엇이 단어가 와야 되는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definition을 보면 여기 지금 모형을 맞게 정의를 하고, 스텝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형식이 됐고, 세 번째가 디파잉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모델은 토치를 활용해서 말씀 써 있는 것처럼 NM 모델의 인베디딩, 보캐브러리를 읽고, 제 토치에는 내용이 이런 펑션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먼저 클래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든 뒤에 그 모형을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스텝 4를 보면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타니 트랜스포고, 옵티마이저는 토치를 활용하고, 로스 펑션은
에픽과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모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구축하고 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델 3은 define the time transfer 모델을 하고 스텝 4에 이는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한 트레이닝 세트에 의해서 트레이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레벨 5단계 가게 되면 이런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로스 펑션과 focus가 있습니다. focus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몇 번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 록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로스와 focus는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냥 참고로 말씀면 에포크와 로스는 에포크는 써 있는 것처럼 몇 번, 모든 작업을 몇 번 할 것인가의 내용이고, 말한 것처럼 만약 뭐 LLM 모델이 어떤 책을 학습하게 되면 10페이지의 책이 있으면 그 10페이지를 몇 번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번이면 그 한 해의 책을 10번 읽는다는 내용입니다. 로스는 모델의 예측 에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 스코어가 얼마큼 높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이 로스가 낮을수록 그 모형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반복하면서 로스를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20대 1.4였으면 80번을 하면은 0.4이다. 최적의 모델은 80번 돌리고 로스가 0.4, 1, 2, 3일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F폭이 0일 때는 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F폭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최대로 로스가 4.62까지 떨어져서 이 4.62,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다음 올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 뭐 creating prediction 펑션을 활용해서 디파인을 하고 보게 되면 결과를 돌리면 60, 70페이지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이 F폭 80번에 0.46이 그 다음에 모델 만드는 경우고요. 결점을 보게 되면 뭐 많은 과정이 있지만 여기 잠깐만 볼까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한 이런 워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소프트맥스라는 내용은 attention을 실제로 probability, 가능한 함수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스코어가 바로 이 probability로 웨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QKW에서 잠깐 산식도 한번 볼까요? 산식이 여기 지금 여기 스코어를 만든 산식이 있는데 여기 이런 형식으로 몇 가지 이 스코어를 만들고 이 스코어를 통해서 이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프로바빌리티 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시 웨이트를 계산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생을 통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예측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I love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I hate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보면 저희가 트레이닝한 세트가 데이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트레이닝한 거는 저희가 I love you, I love cat, I hate dog. 그러니까 I love 2개는 you 다음은 cat이 나오고 I hate 다음에는 dog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시면 여기처럼 I love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I는 0, love도 0, U는 50%, cat은 49.91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중에 U가 좀 더 높기 때문에 50% 확률로 U가 나온다는 답변이고 또 I hate은
저희가 트레이닝 한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I had 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 그래서 이익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스 커브를 보게 되면 로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2에서부터 쭉 떨어지고 20 정도에 가면 0.46 그래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실행 횟수가 한 40 정도 증가하면 그 뒤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40 학습을 한 뒤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에픽폭스랑 로스는 얘기했고, 뒤에 보시면 자료에 어텐션의 기본 원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보시면 이 LLM 모델을 활용해서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에포코 로스도 앞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파이썬을 활용한 LLM 모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LLM 모형보다는 실제 적용 단계에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비디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시각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보면 Imagine you happen to LLM 웍스라는 것을 유튜브에 치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Large Language Models Explained Briefly.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신청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